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14일 목요일 오후 6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뉴스 먼저 점검하겠습니다. 아시아 마감 미 훈풍에 니케이도 27,000선 회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일 아시아 주요 증시는 대만을 제외하고 일제히 상승했다. 미국 뉴욕 증시 상승과 중국 정부의 금융 완화 정책 기대감에 투자 심리가 되살아난 영향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중국 당국이 금리 인하 등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에도 도쿄 증시는 물론 상하이 등 아시아 주식시장 전면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중국이 금리를 인하하겠다. 미국, 유럽 등등은 금리를 인상하려고 하고 있는데 중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은 그 중국 국무원은 전날 리커창 총재 주재로 코로나19 재확산 관련 경제성장 둔화 충격을 완화하고자 지급준비율을 추가 인하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지급준비율이라는 것은 그 각 은행마다 지정한 게 있습니다. 그 은행에서 일정한 현금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20% 지급준비율이 20% 정도의 현금은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상태에서 지급준비율을 인상하게 되면은 25%로 지급준비율을 25%로 해라. 그러게 되면 현금을 더 많이 은행에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중에 돌고 있는 현금을 다시 땡겨와야 되겠죠. 그 얘기는 이제 대출을 줄이게 되는 것이고요. 돈의 방출을 은행 밖으로 돈 나가는 것을 억제하겠죠. 반대로 지급준비율을 인하를 하게 되면 20% 했던 걸 15%로 인하한다. 뭐 그렇게 5%씩 하지는 않겠지만요. 만약 15%를 인하한다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내보내도 되니까, 밖으로 내보내도 되니까 시중에 돈이 더 잘 풀린다는 거죠. 그 얘기는 대출도 더 쉽게 이루어지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통화 정책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이러한 뜻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체적으로 그 아시아 증시들이 다 상승을 했다. 대만을 제외하고 상승을 했다. 이러한 뉴스입니다. 중상하이 코로나 확진자 수 28,000명에 육박 또 최고치. 지금 계속해서 그 봉쇄를 하고 있는데, 상하이 봉쇄를 하고 있는데 숫자가 줄여야 될 텐데 더 늘어난다는 뉴스입니다. 참 걱정입니다. 여기 보면 시멘트 결국 인상된 가격의 거래, 전선은 레미콘 건설업계로. 시멘트 업체가 여러 가지 그 시멘트를 생산하는데 그 석탄 등의 그 가격이 그 올라가지고 원가 상승이 됐다 해가지고 시멘트 가격을 그 인상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시멘트 업계는 지난 7월 7년 만에 시멘트 가격을 톤당 75,000원에서 78,000원으로 5.1% 올렸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시멘트 업계는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유연탄 가격 상승을 인상 이유로 들었다. 지난해 인상 당시 기준으로 잡았던 유연탄 가격은 톤당 60달러대였었는데 가격 인상을 통보한 지난 1월 초까지 138달러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거의 2배가 올랐네요. 유연탄 가격이요. 이러한 이유로 시멘트 가격이 올랐고요. 요즘 원자재 철광석 가격도 오르고 모든 게 오르고 있죠. 유가만 오르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또 보다 보니까 이전부터 좀 시끄러웠던 내용이긴 한데 오늘 다시 올라왔습니다. 둔촌주공조합 시공단 사실상 결별 수순 분양 일정 기약업소. 둔촌동 그 주공단지가 굉장히 큰 단지죠. 굉장히 큰 단지인데 그 재건축하는 데 있어가지고 역시 이제 문제는 이 자재값 상승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 시공사에서 이제 가격을 이제 올리려는 그 시도와 그 조합에서는 조합과의 그 가격에 대한 그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러한 문제죠. 그 건설 관련된 그 주식들이 상승이 하는 데까지 좀 더 여러 가지 확인할 그 요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황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0.01%
뭐 상승을 했다고 볼 수는 있겠네요. 그래서 코스닥도 0.08%, 뭐 상승을 했다기보다는 보합이죠. 어제 제가 그냥 야심차게 오늘 강세장을 이어갈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떨어지지 않은 것만 해도 참 다행인 모습이 돼버렸네요. 2분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분봉으로 살펴보면 여기 4월 14일 여기서부터입니다. 오히려 장 시작하면서 저는 어제 예상이 이 상승세를 이어받아 가지고 최소한 행보하다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이러한 모습을 예상을 했는데 반대로 시작하면서 좀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다가 다시 원상회복을 시켜주는 모습. 그나마 원상회복을 시켜줘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 옵션 만기일에 그 지수를 예측한다는 게 참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감히 예측을 해봤는데 예상과는 좀 빗나갔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어제 그렇게 강하게 선물 옵션 쪽을 상승으로 포지션을 취했다가 오늘은 또 많이 덜어냈죠. 선물 2,800억, 콜옵션도 20억 매도 이런 식으로요. 뭐 거래소와 코스닥에서도 물론 매도를 했고요. 반대로 이제 개인들은 또 어제와 또 반대 포지션으로 개인들이 매수를 했고요. 서로 간의 그 포지션 교환이 좀 이루어지면서 좀 절충을 한 상태에서 오늘 옵션 만기를 넘겼다. 이러한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옵션 만기일 치고는 오늘 변동이 별로 많지가 않았던 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행히 그 환율이 다행히 하락을 했습니다. 다행히 음봉을 내주면서 하락을 해주는 모습, 그러니까 주가 상승에는 좋은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달러의 매매 현황 자체도 그 외국인들이 그래도 소폭 매도해준 모습, 이러한 모습이 그래도 주가 하락에 대한 그러한 그 공포심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겠다. 이러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간단히 종목별로 어떤 뉴스들이 있나 한번 좀 봐보겠습니다. 현대제철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좀 팔고 기관들이 들어오는 모습이요. 주가는 그래도 소폭 상승을 해줬고요. 다행히 뭐 개인들이 좀 팔아주고 있다는 것이 좋죠. 개인들이 팔고 기관 외국인이 들어와주면은 좀 상승을 하는 영향이 있으니까요. 여기에 보면 철강업계 올 1분기도 역대급 실적 전망, 원자재 대란이 견인. 역시 그 철광석이 가격이 상승하면서 철근 등 그 철강에 관한 가격도 많이 인상을 하면서 실적 자체도 역대급이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자,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사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급 차질로 인해 철강 원료값이 급격히 뛰고 있는 것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수익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엊그저께 그 뉴스를 얘기하면서 그 현대제철이 그 철광석 가격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수익성에 좀 문제가 있겠다. 이러한 뉴스가 있었죠. 그렇지만 다 제품의 가격을 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제품을 가격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수익성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 현대제철의 경우 1분기 매출이 6조 5,900억, 영업이익이 5,948억으로 추정됐다. 전년 동기와 견주와 각각 33.76%, 그 다음에 그 영업이익은 95.71% 증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예, 이 정도 되면은 좀 주식이 좀 빨리 팍팍 튀어줘야 되는데요. 그 뉴스에 비해 가지고는 주가 상승이 좀 더디고 있습니다. 금방 상승되겠죠. 이번에도 지난해 못지않게 호실적이 예고되는 건 러시아 사태가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급 차질이 빚어지면서 철광석 등 원자재가 급등하자 철강사들이 이를 제품 가격에 최대한 반영시켰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스코의 경우 올 들어 후판 가격을 두 차례에 걸쳐 올렸다. 후판이라는 것은 두꺼운 그 철판을 말하는 거죠. 조선 선박을 건설할 때 들어가는 그 쇠를 말합니다.
현대제철도 지난 1분기에 후판 가격은 톤당 3만원에서 5만원 인상하고 열연 내견 유통가격은 톤당 5만원을 올렸다. 그 다음에 이어 상반기 내 열연 냉연 가격을 톤당 10만원씩 올릴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고요. 예, 이러한 내용으로 현대제철이 향후 주가가 괜찮을 것 같다. 이러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은 특별히 제목만 보겠습니다. 이제 철강사, 착, 여기 보면 올해 실적 좌우, 철강과 자동차 조선이 그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그 가격에 대한 줄다리기죠. 그 다음에 철강사, 차 강판 가격 협상 진전, 조선사와 후판 가격 줄다리기. 그러니까 철강사는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강판 가격에 협상이 있어가지고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철강업계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그러한 얘기겠죠. 그다음 조선사와는 후판 가격 줄다리기. 역시 조선사에다가 후판 가격 인상하면서 또 따라올 수밖에 없죠. 원자재 자체가 부족한데 철강석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보고서 그 셀러 마켓이라고 그러죠. 이제 공급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쥐고 움직이는 그러한 시황이다라는 얘기죠. 하나솔루션은 저희가 매수한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특이한 뉴스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태양광 미국 시장에서 1위 수상에도 적자를 확대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좋은 뉴스로는 하나솔루션 수소 태양광 사업 시너지가 기대가 된다. 하나솔루션이 수소 태양광이 중심이면 또 이 수소 에너지에 대한 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그래서 시너지가 기대된다. 나쁜 뉴스와 좋은 뉴스가 같이 있습니다. 이 카카오뱅크 한번 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 예, 카카오뱅크 보면 여기 반토막난 카카오뱅크 주가가 연초에 비해서 반토막 났다는 얘기입니다. 94,400원 하던 게 46,000원대니까요. 예, 다음 주에 100만 주 더 풀린다. 임직원 무더기 스톡 옵션 행사. 자, 여기에 보면은 오늘 18일부터 카카오뱅크 주식이 100만 주 넘게 추가 상장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추가 상장되느냐 하면은 그 주요 임원들 포함한 임직원들이 대량으로 그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 옵션을 행사해서 신주를 받았는데 그 받은 신주를 이제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는 얘기죠. 한 번에 대량으로 100만 주 이상 신규가 상장되면서 카카오뱅크는 매도 물량이 늘어나고 1주당 지분 가치가 희석되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예, 여기에 보면은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임직원들이 보호예수기간 동안, 보호예수기간이란 것은 그 스톡옵션이라든지 이제 우리사주를 이러한 것을 받게 되면은 어떤 일정 기간 동안은 매도를 할 수 없게끔 하는 그러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 보호예수 기간 동안 스톡옵션을 보유했고 정당한 권리를 그러니까 지금 보호예수 기간이 끝났다는 얘기죠. 일정 기간이 끝나니까 주식을 팔아도 된다. 그러한 얘기인데 지금처럼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톡옵션을 대량 행사하는 것이 소액 주주들이 피해로 이루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카카오뱅크의 현재 상장 주식 수는 4억 7,515만 주로 스톡옵션 행사 물량은 전체 상장 주식의 0.21%. 사실은 미미하긴 하죠. 미미하지만 그렇지만서도 그 전체 상장 규모는 크지 않지만 거래량이 적은 종목이라 500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좀 단기적인 이슈죠. 이렇게 100만 주 정도, 0.2% 정도가 나오는 것은 좀 단기적인 그 영향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 또 카카오뱅크 1분기 만에 50% 이익 성장, 저가 매수 기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카카오뱅크에 대한 올해 자산 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라면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를 63,000원 유지를 했다. 김선 연구원은 카카오뱅크의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81.4% 증가한 979억 원, 순이익은 57% 증가한 734억 원으로 높은 이익 성장이 상장된다. 상당히 좋은 뉴스죠.
영업이익이 81% 증가하고 순이익은 57% 증가했다. 어마어마한 그 증가죠. 3분기 중순 이후 주택담보대출 비율 완화 움직임과 전월세 대출 규제 완화로 성장률은 2분기 정상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 하반기에는 전용 여수신 상품을 동시에 출시해 카카오뱅크만의 독특한 확장 전략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연고는 1분기 50% 이상 높은 이익 성장 유지, 2분기부터 규제 완화에 따른 성장 재개, 과거 성공 트랙 레코드 기반으로 주택담보 및 소호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 등이 투자 포인트라며 지난 2주간의 기간 조정을 거친 만큼 저가 매수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좋은 뉴스입니다. 아까 말한 그 스탁옵션을 상장한다 이러한 안 좋은 뉴스는 좀 미미한 뉴스고 이 뉴스가 훨씬 영향력이 큰 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좀 길게 하반기까지 갖고 가면은 가을까지 갖고 가면은 최소한 55,000원대 이상 요 이상은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한화 시스템 보겠습니다. 한화 시스템 오늘 제가 매수를 한다고 했죠. 오늘 자, 분봉 구독자분께서 그 5분봉이 뭐냐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상태가 1봉이죠. 1봉. 요거 하나가 하루를 나타내는 겁니다. 요 밑에 요 부분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다는 얘기죠. 오늘 하루의 가격이요. 근데 여기서 시작했지만 중간에 요 정도까지 내려왔었다. 요 정도까지 내려왔었다. 예. 이 파란색 일봉은 음봉이라 그러는데 시작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시작보다 하락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요러한 것은 시작은 여기서 해서 여기서 끝났지만 장중에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요 정도에서 끝났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요거를 분봉으로 여기에 분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2분봉이고 이렇게 5를 누르면 5분봉을 말하는 겁니다. 이 봉 하나가 요 봉 하나가 5분 단위 5분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그 시간이 적혀져 있죠. 일자에 12시 35분 그러니까 12시 30분부터 35분까지 진행된 그 5분간의 거래 가격의 변화를 하나의 이 봉 형태로 나타내 준 것이죠. 그럼 첫 번째 5분봉이라는 것은 여기 4월 14일, 요게 첫 번째 5분봉이 되겠죠. 요게 4월 14일이니까 첫 번째 5분봉에 제일 높은 가격을 제가 매수 가격으로 하겠다. 뭐 그렇게 어제는 제가 말씀드릴 때 어제 종가가 16,000원이니까 어제 종가 16,000원에 매수를 하겠다 그랬죠. 시작을 할 때 시작은 금방 16,050원에 시작을 했지만 시작하자마자 바로 내려왔어요. 시작하자마자 바로 내려와가지고 제가 16,000원을 매수 가격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5분봉의 가장 높은 가격을 매수 가격으로 하겠다라고 한 것은 제가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께 어떤 제가 매매 일지를 작성하는데 저한테 유리한 가격으로 작성하지 않겠다. 그러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제 마음대로 저는 여기서 매수했습니다. 요 가격을 매수 가격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좀 약간 속이는 그러한 느낌도 있잖아요. 그러한 것을 하지 않고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혹시 어떤 종목을 추천하더라도 어떤 가격대에서 장이 시작되는 걸 살펴보고 본인이 유리한 가격대로 매수를 하면은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화 시스템 오늘 좋죠.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도 그래도 250원 1.56% 상승을 해줬고요. 영상은 제가 한화 시스템에 관련된 종목 분석 영상은 주말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뉴스를 잠깐 읽어보죠. 한화 시스템. 한화 시스템, 고려대와 AI 핵심 기술 산학 협력하고 있다. 한화 시스템을 제가 추천한 게 AI 부분 하나와 그 다음에 드론 부분과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이 회사 자체가 굉장히 미래 산업을
그 다루고 있는 미래 산업에 대한 그 아이템을 다루고 있는 회사라서 좋다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수급까지도 더 좋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를 권한 것이죠. 셀트리온도 보겠습니다. 셀트리온도 오늘 제가 어제 종가가 16만 4,500원인데 종가에 매수하겠습니다 했는데 마찬가지로 시작하자마자 내려와 가지고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제가 16만 4,000원을 매수 가격으로 잡았습니다. 셀트리온 한번 분봉을 한번 5분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5분봉. 여기 4월 14일 여기입니다. 여기에 시작하는 가격이 시가가 16만 4천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16만 4천원에 시작을 해서 종가는 이 5분봉의 종가는 16만 3,5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파란색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다는 얘기고요. 이 5분 동안에는 이렇게 올라가기도 했었고 이렇게 내려가기도 했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5분봉을 보면은 빨간색이니까 양봉이죠.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다는 얘기고요. 장중에 이렇게까지 갔다가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기 면역 질환 치료제 유플라이마 캐나다 진출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한 영상도 제가 주말에 그 종목 분석 영상을 정리해서 주말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은 한번 그 매매 일지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4일입니다. 4월 14일. 아모레퍼시픽 요 가격을 그대로 여기다 적은 겁니다. 16만 3천원 8.7% 손실 나고 있고요. 일진머티리얼 4.67% 이 수익이 나고 있고요. LX 하우시스 6.07% 수익 나고 있고 세트레가이 4.07% 수익 현대제철 세트레가이와 현대제철은 2차 매수까지 들어갔죠. 3대 3대 3 세 번에 나눠서 매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두 종목만 2차 매수를 지금 들어간 상태입니다. 현대제철 2.91% 수익이 나고 있고요. 삼성 SDS 3.38% 수익 나고 있고 카카오 게임즈가 마이너스 13.64% 마이너스 나고 있고요. LG가 마이너스 2.2%, 카카오뱅크가 마이너스 9.5%, 엑소소프트가 요거 엑소소프트는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3.8%. 이게 색깔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13,0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13,500원 플러스 3.8%. CJ제일제당 제가 그 두 주를 39만 3천원에 매수한다고 며칠 전에 했죠. 지금 변화가 없는 상태고요. 한화시스템 오늘 매수 16,000원에 매수 들어간 것 이것도 1.56% 수익입니다. 셀트리온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16만 4천원 역시 가격 변화가 없고요. 평가 손익이 마이너스 4만원, 그러니까 손익률로 0.16%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인데, 지금 뭐 크게 보면 아모레퍼시픽과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뱅크 이 세 군데에서 좀 마이너스가 많이 났죠. 그렇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카카오게임즈 하나 정도가 문제가 되고 카카오뱅크도 뭐 가지고 있으면은 뭐 중장기적으로 몇 달을 가더라도 가지고 있으면 상승을 할 종목이고요. 아모레퍼시픽도 걱정을 안 해요. 뭐 기간이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 이 문제지 언젠가는 하늘길이 열리면서 올라갈 종목이니까 걱정을 안 하고요. 나머지 전체적으로 다 시간이 지나면은 수익이 날 종목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형성을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떻게 종목 분석을 하고 눈에 보이는 종목을 추천하다 보니까 이러한 구성이 되게 됐는데 제가 매매할 때 이러한 포트폴리오 한다,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이러한 뜻보다도 하나의 제가 종목 설명하면서 신뢰성을 드리기 위해서 매매 일지를 가상으로 만든 것이죠. 실제로 제가 매매한 내역을 적은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뭐 이러한 포트폴리오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나름별로 화장품주 있고 2차전지주 있고 건설 관련된 주 있고 우주항공 관련된 주 있고 뭐 제철 철강 관련된 주
뭐 두루두루 게임 관련된, 은행 관련된, 뭐 식품료 관련된, 그다음에 셀트리온은 제약, 바이오 제약 관련된 나름대로 골고루 섹터별로 잘 들어가 있는 그러한 주죠. 여기서 조금 아쉬운 게 좀 조선주를 좀 들어갔으면 좋았겠다 하는 부분인데 뭐 지나간 얘기니까 할 수 없고요. 제가 현대제철 추가 매수할 때 조선주 얘기를 했었는데 조선주 하는 것보다 현대제철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이 좀 아까운데 조선주가 요 며칠 사이에 많이 상승을 했어요. 게임주 간단 음식료고요. 화장품주는 여기 토니모리가 오늘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토니모리 한번 볼까요? 차트. 차트 모양 보면은 뭐 이러한 모습 오늘 많이 올라줬지만 올랐다고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좀 시가총액이 작은 1000억대 이러한 종목은 좀 접근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상태고요. 뭐, 요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시면은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